안녕하세요. 작가 김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송 회장님 만나 뵙고 네,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그 퇴비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방송을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네. 어, 사장이라는 사람은요. 이게 근데 사장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엄마나 아빠, 부모 혹은 며느리, 딸의 입장으로도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되게 많은 메시지들을 보낸대요. 근데 뭐, 이 사람의 사생활, 뭐, 이 사람의 뭐, 어떤 거, 이 사람의 약점, 이런 거에 대해서 회장님께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회사에 관련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관련된 거라면 아예 보지도 않고 관련되지 않은 거라면 다 삭제해 버리신대요. 그거를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원들 간의 이야기들, 뭐 A가 어땠고, 막 B가 어땠고, C가 어땠고, 막 이런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듣고 바로, 야, 네가 그랬냐, 쟤가 그랬냐, 와서 얘기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일절하지 않으신대요. 그냥 다 듣고 담아놓고 삭히신대요. 네. 참 이게 굉장한 거죠. 음, 리더는 사장이 되려면 누군가 믿을 만한 어, 이 사람이 CEO고 그 회사에 내 인생을 걸 만한가? 내가 이 직장을 다닐 만한가? 사람들이 파악을 하려면 리더는 이 품성 자체가 되게 믿을만 해야 된대요. 그래서 누가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똥을 던지잖아요. 그럼 냄새가 나고 더럽고 그러는데 이 가슴 속에서 이게 퇴비가 될 때까지 절대 말을 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겨도 다 사장 책임이고 저런 일이 생겨도 다 사장 책임이고 저는 되게 그때 감동적이었던 게 불경기도 사장 책임이다. 왜냐하면 불경기를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도 사장 책임이다. 왜냐하면 그 직원은 내가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이 무슨 횡령을 하거나 부정적인 일을 저질렀다면 그것도 사장 책임이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되게 막 가슴이 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리더인데 누구 얘기만 뽀로롱 듣고 쟤 불러갖고 막 야단치고 근데 사실은 얘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얘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이 이면에 뭔가 내가 보지 못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알 수 없는 뭔가가 숨겨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파악되기 전까지는 이런 걸 다 알고 있어도 삭혀야 된다는 거죠. 삭히고 말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평온하게 가야지 맞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하고 비난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칭찬과 비난은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도 우쭐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무심하면 된대요. 담담하게. 비난을 받아도 그냥 담담하게 무심하면 된대요. 왜? 칭찬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고 비난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받아도 우쭐거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서 쓴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이거를 보고 얘기를 해준 거니까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누가 막 손가락질을 하고 그랬을 때 그게 아니야 라고 막 설명할 게 아니고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이렇게 덤덤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사업가로서의 분명히 필요한 자질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으로서도 꼭 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나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 사람 얘기만 듣고 딸하고 아들이 사는데 딸 얘기만 듣고 아들을 혼낸다거나 혹은 엄마 얘기만 듣고 아들을 혼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얘는 계속 밖으로 돌게 되고 만약에 집안에서도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음 혹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데 아내가 그냥 되게 단순한 어떤 그런 뭐 하나만 보고 남편한테 막 따지고 그거를 막 동네방네 막 이미 다 퍼뜨려 놨어. 이게 사실이 아닌데. 뭐 남편 어디에 뭐가 수상한 명함이 들어있다더라. 뭐 남편 문자 메시지 뭐가 막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마치 자기가 오해한 것이 사실인 양 동네방네 다 퍼뜨려 놓으면은 그거는 진짜
크게 되거든요, 나중에 문제가.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아내들 중에서도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쪼르르 해갖고 막 동네방네 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누구나 다 이게 그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거릴 때가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나쁘고 피곤하고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해 본다면 나도 항상 내가 완전히 옳고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다 인간은 비슷비슷하잖아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게. 그거를 생각한다면 그거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음, 부끄러운 면이 있을 때는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 다음에 울고 있을 때도 또 감싸주고 웃고 있을 때는 함께 웃어주고 그거를 약간 이렇게 잠잠하게 큰 바다처럼 하늘처럼 만약에 이런 가족 구성원이 저는 알거든요. 그런 가족 구성원이 한 명 있으면요. 그 집안 전체가 달라져요. 근데 저는 이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가장 했을 때 효과가 정말 제일 좋은 게 엄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예비 엄마, 예비 신부, 혹은 한 집안의 딸, 그 다음에 며느리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한 걸 듣고 막 똥을 딱 받자마자 막 토스를 하고 던지고 주물르고 던지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똥을 받으면 그걸 받고 이렇게 퇴비로 간직해서 결국은 꽃이 피도록 하는 사람인지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저도 예전에는 정말 말실수 진짜 많이 했거든요. 똥을 받으면 그냥 막, 똥! 막 이러면서 패스를 해가지고 온 동네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내가 똥 맞았다! 막 이러고 막, 똥 파티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잘 삭히고, 사랑으로 인내로 기다리면, 그게 정말 정말 유용한 퇴비가 돼서, 사람들이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건 기본이고 가족 간의 신뢰가 생기고 그 여기에서 정말 엄청난 기적과 사랑과 인내의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오늘 똥을 딱 받았을 때 아 이게 내가 퇴비로 만들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네, 쭉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저한테도 똥 투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저랑 일면식도 없는 분들인데 막 이메일로 막 그러시거든요. 네. 저는 지금 임산부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로부터 저와 저희 아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내용들은 다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번 삭혀 보시고, 한 번 삭히고, 두 번 삭히고, 세 번 삭히고, 어, 정말 근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실 때는 카페 가입하셔서 그 1대1 면담하는 거 있어요. 정식으로 신청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카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네, 알려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이버 카페 리치서클 아카데미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